결혼식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 환한 미소, 끝없는 축복 속에 그녀는 믿었죠.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맡겨도 된다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된 결혼이 폭력과 중독, 그리고 배신으로 변해간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거실, 식탁 위엔 아직 치우지 못한 술잔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고 남자는 흔들리는 걸음으로 아내에게 다가옵니다. 순간 탁 소리가 울리고 아내의 눈에선 믿을 수 없는 공포가 번져갑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손길이 이제는 공포의 그림자가 되어버린 거죠.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가정은 서서히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다정함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온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쉽게 가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폭력입니다. 말로 하는 폭력, 손으로 하는 폭력, 심지어는 눈빛으로 전해지는 폭력까지. 어떤 형태든 결혼 안에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애 시절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모습이 결혼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연애 초기에는 화를 참는 듯 보이고 작은 다툼에도 내가 미안하다 라며 금세 사과하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대개 아주 사소한 말싸움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상처 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이 손으로 번져버립니다. 뺨을 치거나 팔을 잡아 끄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 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실수일 거야. 술 때문이었겠지. 내가 괜히 화를 돋군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사건을 덮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폭력은 관계 안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프로이트는 폭력은 무능력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무능력, 상대를 설득할 힘이 없는 무능력, 결국은 존중할 줄 모르는 무능력이 폭력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의미죠. 폭력은 순간의 화가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힘으로라도 꺾겠다. 바로 그 심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럼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폭력은 한번 허용되는 순간 습관이 됩니다. 상대는 이 정도 해도 괜찮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 확신은 곧 무서운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언성이 높아지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행동이 과격해지고 나중에는 일상 곳곳이 공포로 채워집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은 연애 시절 남자가 누구보다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꽃을 들고 찾아오고 손편지를 건네며 늘 다정하게 안아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작은 말다툼 끝에 처음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오늘은 술 때문이야. 한 번은 참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폭력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폭력은 두 번이 되고 두 번은 습관이 되었죠. 그녀는 결국 매일 공포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조차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에 떨며 숨게 되었죠. 존중 없는 관계는 지옥입니다. 사랑이 아무리 깊었다 해도 폭력이 한 번이라도 시작된다면 그 관계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사랑은 존중 위에서만 자라고
평화로운 공간 안에서만 꽃을 피웁니다. 많은 이들이 아이 때문에 혹은 한 번만 더 참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낍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결국 자신도 누군가를 폭력으로 대하거나 반대로 폭력 앞에 무기력해지는 법을 배워버립니다. 그렇기에 폭력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폭력을 당한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단호함입니다. 폭력은 사랑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사라지지 않죠. 한 번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폭력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한 번을 용서하면 그 다음은 더 쉽게 반복됩니다. 결국 삶 전체가 옥죄이고 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평생의 동행이지 두려움 속에 견뎌내야 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폭력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지배 욕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다루는 방식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작은 다툼 속에서도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화가 났을 때 언어로 대화하려 하는지, 아니면 힘으로 눌러버리려 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폭력적인 남자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사랑도 폭력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존중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고, 사랑은 안전한 공간에서만 자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랑은 인내와 헌신으로 이어지지만, 폭력은 단호한 거절로만 끊어낼 수 있습니다. 폭력을 두고 사랑하니까라는 이유로 머무르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방, 빛은 오직 네온사인처럼 반짝이는 도박장의 전광판뿐입니다. 손에 쥔 돈다발은 땀에 젖어 구겨져 있고 옆에는 비워진 술잔이 쓰러져 있습니다. 시계는 새벽을 넘어가지만 그는 멈추지 못하죠. 밖에서는 아이가 아빠를 찾으며 울고 아내는 차갑게 식은 밥상을 치우고 있습니다. 중독은 이렇게 한 사람을 삼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그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연애 시절에는 알기 힘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독이라는 그림자죠. 겉으로 볼 땐 책임감 있어 보이고 유머러스하며 따뜻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 도박, 게임 같은 중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불씨가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친구들이랑 어쩌다 한 번일 거야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죠. 제가 아는 한 지인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능력 있고 활달해 보였고 연애 시절엔 늘 밝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된 건 남편의 오랜 도박 습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재미 삼아 하는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판도는 커지고 생활비까지 손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불안했지만 결혼했으니 내가 고쳐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중독은 사랑으로 고쳐지지 않더군요. 결국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중독을 달콤한 덫이라고 부릅니다. 도박에서 얻는 짜릿함, 술 한 잔에서 오는 해방감,
게임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순간적으로 큰 쾌락을 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건 공허함과 죄책감이죠. 그래서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반복은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키게 되죠. 도박에 빠진 남자는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술에 빠진 남자는 가정의 따뜻한 시간을 깨뜨립니다. 게임에 중독된 남자는 아내와 아이들의 존재를 무심히 흘려버리죠.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 같지만 어느 순간 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가족이 짊어지게 되죠. 한 번은 술 문제로 고생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퇴근길마다 술자리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회생활이니까 라며 이해했죠. 하지만 점점 술은 핑계가 되고 가정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아이 생일조차 술 때문에 지각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기 일쑤였죠. 그 순간 아이가 남긴 한마디, 아빠는 왜 우리보다 술을 더 좋아해? 라는 말은 아내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술 한 잔의 즐거움이 결국 한 가정을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은 둘이 함께 짊어져야 할 인생인데, 중독은 한 사람의 무책임이 가족 전체를 끌어내립니다. 배우자가 중독에 빠지면 아내는 늘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잃었을까? 혹시 술에 취해 들어오지 않을까? 늘 눈치를 보게 되죠. 아이들 역시 그 불안을 그대로 느낍니다. 결국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긴장과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즐거움을 줬다가 스스로를 파괴한다. 바로 이 말이 중독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의 달콤한 쾌락이 결국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갉아먹는 것이지요. 결혼 생활은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책임과 성실이 필요합니다. 도박으로 한순간의 짜릿함을 줬는 사람, 술로 매일을 잊으려는 사람, 게임 속 가상의 성취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결국 현실을 외면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가정도, 사랑도, 믿음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사랑이나 희생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내가 옆에서 잡아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결혼 후 책임감이 더해지면서 중독은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사랑이면 다 된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중독 앞에서 사랑은 너무나 무력해집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책임감과 자기 절제력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두 사람, 나아가 한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중독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도박은 가정을 파괴하는 불씨다. 술은 가족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다. 게임은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달콤한 유혹이다. 결국 중독은 어느 것도 가정의 행복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결혼은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중독은 그 버팀목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중독에 빠진 남자와의 결혼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늦은 밤, 휴대폰 화면에 번쩍이는 메시지 알림. 남자는 황급히 소파 뒤로 몸을 돌려 휴대폰을 감춥니다. 아내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죠. 며칠 뒤, 빗방울 가득한 거리에서 아내는 남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의 손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더 이상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은 신뢰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흐르며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옅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사랑은 변할 수 있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바람은 단순한 감정의 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인생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가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칼날입니다. 연애 시절부터 작은 신호는 이미 나타납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거나 연락이 잦지 않은 날이 많고 거짓말이 습관처럼 느껴지는 남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나를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성격이 그렇겠지 라고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혼 후 더 크게 드러나고 결국 파국을 불러옵니다. 저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에 성실하고 친절해 보이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약간의 의심은 있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밤이 많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자주 자리를 비웠죠. 그러나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라는 믿음으로 모든 걸 감췄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년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난 뒤 남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직장 동료였고 이미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왔던 거죠. 그녀는 처음에는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시 믿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한번 무너지자 남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엔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겼고 끝내 이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더라.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존중, 그리고 헌신이 결합된 행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바람은 이 정의의 반대에 서 있는 행위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외면하고 존중해야 할 상대를 무시하며 헌신을 다른 곳에 내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단순한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신은 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이 말처럼 가장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는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배신입니다. 낯선 누군가의 공격보다도 더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까? 바람은 단순히 당사자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은 상처받고 부모님이나 친지들까지 고통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배우는데 외도는 그 기초를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그 상처는 대물림되기도 하지요.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외도는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고 결국 생활 자체가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죠. 신뢰가 깨어진 부부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될 수 있어도 내적으로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건 연애 때 이미 나타나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잦은가, 다른 이성에게 쉽게 흔들리는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모두 미래를 예고하는 복선일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라는 기대는 현실에서는 잘 통하지 않죠. 오히려 결혼 후에는 책임과 자유가 동시에 늘어나기에 그 성향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랑은 용서할 수 있지만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사람과 다시 시작한다는 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 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정리를 남기고 싶습니다. 바람은 사랑을 부정하는 행동이다. 배신은 낯선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온다. 신뢰가 무너진 결혼은 껍데기뿐인 동거일 뿐이다.
결국 바람피는 남자는 결혼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반드시 경계해야 할 남자의 3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폭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연애 시절엔 다정해 보이지만 결혼 후에는 말로 또 손으로 상대를 지배하려 드는 사람이지요. 폭력은 단순히 순간의 화가 아니라 존중의 부재이고 관계를 파괴하는 독입니다. 한번 허용하면 습관이 되고 결국 일생을 억압과 공포 속에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중독에 빠진 남자였습니다. 도박, 술, 게임 등은 처음엔 작은 도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가정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중독은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함께 사는 모든 가족을 끌어내리는 달콤한 덫입니다. 결혼은 둘이 함께 삶을 지탱하는 약속인데 중독은 그 약속을 배반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셋째는 바람피는 남자였습니다. 신뢰는 결혼의 뼈대인데 외도는 그 뼈대를 부러뜨리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사랑의 변심이 아니라 함께 세운 삶 전체를 배신하는 행동이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도는 결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균열로 남습니다. 이 3가지 유형의 남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의 본질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결혼의 본질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안전과 신뢰, 그리고 책임입니다. 사랑은 변할 수 있고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안전과 신뢰, 책임이 유지될 때만 비로소 관계는 지속됩니다. 폭력은 안전을 파괴하고 중독은 책임을 버리며 외도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이 3가지가 무너지면 결혼은 더 이상 사랑의 터전이 될 수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얼마나 깊은 말인지 곱씹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은 행복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감당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폭력과 중독, 배신은 그 약속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 책임을 함께 나누려는 자세, 그리고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결혼을 지탱하는 진짜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이런 유형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픈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나누며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성찰이 모여 더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